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444.2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플의 RSI는 37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37이란 수치는 과매도 구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엄연한 리플의 기술적 방향은 상방입니다. 현재 가격에 너무 실망하기에는 이르고요. 9월 1일인 만큼 리플의 행복한 랠리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 리플의 경우는 저희가 장기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 게리 겐실러가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9월 7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NIC 서밋에서 페니 프리즈커 전 상무부 장관과 SEC의 규제 아젠다, 자산 관리 및 암호화폐에 관해 담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인 앨런 워테릿은 SEC 게리 겐실러가 오는 9월 15일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출석해서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리 겐실러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일정 하나와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앨런 워테릿에 의한 일정까지 해서 9월에만 2번 게리 겐실러가 SEC를 대표해서 암호화폐와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내용으로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에 관할 것 및 투자자 보호를 접근할지 그동안 행보로 보아 기대가 사실 많이 되지는 않긴 합니다. 더불어서 정말로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SEC 소송 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 있을지 의문이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오프라인에서의 이벤트라는 점이 다시 한번 리플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앨런 워테릿이 일정을 하나 더 남겼는데요. 그것은 게리 겐실러의 증언을 있기 하루 전에 CFTC 의장 로트 베남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앞에서 증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가상자산 선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전날 CFTC 의장 로튼 베남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와 진행한 내용과 관련해서 게리 겐실러 그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앨런 워테릿이 언급한 일정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어쨌든 암호화폐를 두고 SEC와 CFTC 사이에서 관할권의 다툼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게리 겐실러가 9월 7일 담론과 9월 15일 증언이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그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선 어제 트윗에 남긴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은 궁극적으로 SEC와의 소송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 라이브러리와 제레미 카우프만은 모든 펀드의 3분의 1을 법률 수수료로 지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권법 위반으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드래곤 체인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200만에서 400만 달러를 소송비로 썼고 현재 오랜 비용이 드는 법적 공방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C의 관할권도 없으면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관련자들이 소송비로만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 된 브라이언 브룩스는 최근 SEC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여러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관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SEC는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토큰이 상장되면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플 법률 고문인 슈트 알데루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최고 경영자인 라이언 셀키스는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억 달러다. 반면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미승인으로 인한 피해는 70억 달러 상당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공유했습니다. 게르 겐슬러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업계가 투자자 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인데요.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 내에서 SEC 게르 겐슬러가 거래소와 암호화폐 관련 소송 증가를 일으키는 트렌드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코인베이스가 미국 뉴저지에서 또 다른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당하면서 원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증권거래법 위반인데요. 결국에는 원고들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물론 투자자 보호는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이를 혹시라도 악용한다는 것은 게리 겐슬러가 시작한 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파 연준 부담에 미 증시가 4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 투자자 분들의 마음도 매우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그만큼 세계 경제 안에서 암호화폐와 증시의 커플링 현상이 심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일째 미증시 하락과 세계 경제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했던 피터 스프 유로퍼스픽 캐피탈 CEO는 이미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며 조만간 연준은 시장의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 정책을 뒤집을 것이다. 이때 달러가 붕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주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제레미 그랜담이 올해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경고해왔던 여러 자산들의 슈퍼버블 붕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기요사키는 시장 붕괴가 임박했고 지금이 부자가 될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모두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미디어에 너무 휘둘리기보다 전문가들의 말인 만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침착하게 개인만의 투자 전략을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파월이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과연 여러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지표를 우선 잘 살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파월이 언급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만큼 리플 투자자 스스로도 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게는 오늘 신규 실업 수당과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관련 지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업데이트 드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원유, 천연가스, 곡물, 그리고 달러 지수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파월이 상당 기간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외적인 요인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 슈퍼버블 붕괴 등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대외적인 이슈가 필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당 원유 가격 그래프만 보셔도 알 것입니다. 지난 3월 전과 지금의 가격, 아무리 최근에 내려왔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해결해 줄 것인지는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기준으로 암호화폐는 1만 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5년 뒤에
암호화폐 절대적인 숫자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존하는 1만 종의 암호화폐의 상당수는 또 사라질 겁니다. 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코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